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교회 벤치 위에 홀로 웅크린 소년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너는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다라는 쪽지가 구겨져 쥐어져 있었고, 그 글씨는 아버지의 필체였다. 14살 민주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며 가슴 속에서 피어오르는 고독의 불꽃이 자신을 태워버릴까 두려워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우산 하나가 그의 머리 위를 덮쳤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속삭였다. 아이야, 추우니? 엄마가 데려갈게. 민준의 눈이 뜨였다. 비가 그친 듯한 그 순간 앞에 서 있는 여자는 50살쯤 된 평범한 한국 여성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순자였다. 교회 자원봉사자로 매주 이 오래된 서울 교회를 찾는 그녀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사는 삶 속에서 잃어버린 모성의 빈자리를 채우려 애쓰던 사람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민준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했다. 내 부모님은 왜? 순자의 물음에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말할 수 없었다. 게이라는 단어는 그의 입안에서 북처럼 느껴졌다.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그는 학교에서조차 자신의 감정을 숨겨야 했고, 이제 그 비밀이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순자는 더 캐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고 교회 안으로 데려갔다. 따뜻한 난로 옆에 앉혀주며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나도 젊었을 때 가족에게 버림받은 적이 있어. 하지만 신은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아. 그냥 사랑하는 존재로 보실 뿐이야. 민주는 그 말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소용돌이쳤다. 부모의 배척, 이웃들의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향한 혐오. 그날 밤, 순자의 작은 아파트에서 잠든 민준의 꿈속에는 비가 끝없이 내리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순자는 민준을 입양 절차를 밟아 공식적으로 아들로 맞이했다. 그녀의 삶은 갑자기 밝아졌다. 아침마다 함께 밥을 먹고, 저녁에는 교회에서 기도하며, 주말에는 한강을 산책하는 일상이 시작되었다. 민주는 처음에 어색했다. 엄마라는 호칭이 입에 붙지 않았고, 순자의 과도한 보살핌이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의 학교 생활을 돕기 위해 PT 자격증을 따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그의 취미인 그림 그리기를 위해 미술 도구를 사다 주었다. 내가 그리는 그림은 내 마음이야. 숨기지 마, 보여줘. 순자의 말에 민주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가혹했다. 학교에서 민준의 비밀이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한 동급생이 그의 핸드폰을 훔쳐보았고, 그 안에 숨겨진 남자아이와의 메시지가 퍼졌다. 게이 새끼. 나는 욕설이 복도에 메아리 쳤고, 민주는 화장실 구석에서 울음을 삼켰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순자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엄마, 나 이상한 애예요. 왜 나만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순자는 민준을 안아주며 말했다. 이상한 게 아니야. 신이 준 선물이야. 내가 사랑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그리고 그 사랑이 잘못된 적은 없어. 그날, 순자는 민준에게 성경 구절을 보여주었다. 사랑은 인내와 친절이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감정을 죄가 아닌 자연스러운 것으로 느꼈다. 학년이 올라가며 민준의 내면은 점점 깊어졌다. 그는 순자의 영향으로 교회 청소년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비슷한 고민을 가진 친구들을 만났다. 은지, 15살 소녀는 레즈비언으로 가족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안을 얻었다. 민준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나 혼자라면 버틸 수 없었을 것 같아. 은지의 말에 민준은 자신의 고통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모임 안에서도 갈등이 일었다. 일부 어른들이 이런 모임을 하는 건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반대하며 모임을 해체하려 했다. 순자는 그 앞에 나서서 싸웠다. 이 아이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와 같은 신의 자녀예요. 사랑으로 안아주지 않으면 누가 그들을 구원하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교회 전체를 울렸다. 민주는 그 광경을 보며 순자가 단순한 보호자가 아닌 자신의 변화를 이끄는 힘이라는 걸 느꼈다. 여름이 다가오자 민준의 삶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학교 미술대회에서 그의 그림, 비 내리는 교회 벤치에 홀로 서 있는 소년의 모습이 수상했다. 심사위원은 이 작품은 고독 속의 희망을 포착했다고 평가했다. 상금으로 순자와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 푸른 바다 앞에서 민주는 처음으로 웃었다. 엄마, 나 행복할 수 있을까요? 순자는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행복은 선택이야. 내가 먼저 자신을 사랑하면 세상도 너를 사랑할 거야. 그 여행은 민준에게 전환점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않으려 했다. 제주도의 별빛 아래 그는 은지에게 편지를 썼다. 너와 나, 우리는 강해질 수 있어. 함께라면. 가을이 깊어지면서 민준의 도전은 더 커졌다. 부모님, 혈연 부모, 이 갑자기 연락을 해왔다. 내가 잘 지내는지 보고 싶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후회로 물들어 있었다. 민주는 순자와 상의한 끝에 만남을 수락했다. 카페에서 마주친 부모님은 늙어 보였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우리가 잘못했어. 신의 사랑을 잊었어.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복잡했다. 용서할 수 있을까? 그는 순자에게 물었다. 엄마, 어떻게 용서하나요? 순자는 조용히 말했다. 용서는 내 자유야. 하지만 잊지 마, 그들이 준 상처는 내 강함의 불이야. 민주는 부모님에게 말했다. 저는 이제 새로운 가족이 있어요. 하지만 문은 열어두겠어요. 그 만남은 민준에게 성숙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과거를 직시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겨울,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교회는 빛으로 가득 찼다. 민주는 청소년 모임을 재개하기 위해 청원을 올렸다. 그의 연설은 감동적이었다. 저는 교회 벤치에 버려진 아이였어요. 하지만 여기서 사랑을 찾았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랑을 필요로 해요. 청중은 박수를 보냈다. 순자는 무대 뒤에서 눈물을 훔쳤다. 내 아들이 컸구나. 민준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파문을 일으켰다. 은지는 용기를 얻어 가족에게 커밍아웃했고, 모임은 사랑의 공동체로 성장했다. 민주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의 작품은 온라인에 퍼지며 수많은 LGBT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시간은 흘러 민준이 18살이 되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그는 대학 입시에 매달렸다. 순자는 여전히 그의 곁에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암 진단이 내려진 날, 순자는 민준에게 말했다. 내가 자랑스러워. 이제 내가 날 지켜줄 차례야. 민준은 무너질 듯했다. 엄마, 왜? 그는 병원에서 순자의 손을 잡고 울었다. 그 순간, 민준은 순자가 준 사랑의 무게를 실감했다. 그녀는 단순한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의 구원자, 멘토, 그리고 삶의 등불이었다. 민주는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늘렸고, 은지와 함께 펀드레이징을 시작했다. 순자 이모님을 위해 그 캠페인은 교회 전체를 결집시켰다. 봄이 왔을 때 순자의 상태는 호전되었다. 의사들은 기적이야 라고 말했다. 민주는 그 기적의 원인을 알았다. 사랑이었다. 그는 대학에 합격하며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했다. LGBT 청소년을 돕는 상담사가 될게요. 순자는 미소 지었다. 그게 바로 내 길이야. 민준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했지만 그것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는 교회 벤치에서 시작된 삶이 이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음을 믿었다. 여름, 민준의 대학 생활이 시작되었다.
서울의 번잡한 캠퍼스에서 그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그중 태연은 20살 남자, 미술 전공생으로 민준의 그림을 보고 다가왔다. 내 작품, 내 마음을 울렸어. 나도.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 태연은 트랜스젠더로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데 오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카페에서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준은 태연의 눈빛에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다. 나도 버려질 뻔했어. 하지만 한 사람이 날 구했지. 태연의 손을 잡는 순간 민준은 사랑의 새로운 형태를 느꼈다. 그것은 육체적 끌림이 아닌 영혼의 공명이었다. 하지만 사랑은 쉽게 피어나지 않았다. 태연의 가족은 여전히 그의 정체성을 부정했고 민준은 순자의 건강을 걱정하며 불안에 떨었다. 어느 날 태연이 우리 그냥 친구로 지내자라고 말했다.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민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순자에게 달려가 울었다. 엄마, 왜 사랑은 이렇게 아픈가요? 순자는 약해진 몸으로 민준을 안아주었다. 아픔이 있으니까 더 소중해지는 거야. 포기하지 마. 내 사랑은 같이 있어. 그 말에 힘입어 민준은 태연에게 편지를 썼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나는 내 곁에 있을게. 함께 싸우자. 가을 학기, 민준과 태연은 LGBT 지원단체에 가입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워크숍을 통해 서로의 상처를 치유했다. 민준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버려진 아이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를 강연했다. 청중 중 한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다. 당신 이야기, 내 아들이랑 똑같아요. 어떻게 도와줄까요? 민준은 그녀를 안심시켰다. 사랑으로요. 판단하지 말고 그냥 안아주세요. 그 경험은 민준에게 사명감을 불어넣었다. 그는 순자와 함께 책을 쓰기 시작했다. 제목은 벤치 위의 희망이었다. 겨울, 크리스마스 이브의 순자의 상태가 급변했다. 병원 침대에서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민준아, 고마워. 내가 내 삶의 빛이었어. 이제 날 보내줘. 민준은 소리 내어 울었다. 엄마, 가지 마세요. 하지만 순자는 미소 지었다. 난 항상 내 안에 있어. 그리고 신도 그래. 그날 밤, 순자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장례식에서 민준은 그녀의 관 앞에 그림을 놓았다. 비 내리는 교회 벤치, 하지만 이번에는 소년이 웃고 있었다. 교회 사람들은 울었고, 태연은 민준의 어깨를 감쌌다. 함께 이겨내자. 시간은 치유의 손길이었다. 순자의 죽음 후, 민준은 더 강해졌다. 그는 그녀의 유지를 이어받아 순자 재단을 설립했다. LGBT 청소년을 위한 쉼터를 열었고, 태연과 함께 운영했다. 그곳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문을 두드렸다. 한 소년이 말했다. 저도 버려졌어요. 민준은 그를 안아주었다.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해.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25살, 민준은 태연과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교회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맑은 날이었다. 혈연 부모도 초대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우리가 늦었지만 축복해. 민준은 용서했다. 지금이 늦지 않아요. 결혼 후 그들은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푸른 바다 앞에서 민준은 태연에게 말했다. 내 덕분에 난 완전해졌어. 태연은 웃었다. 아니, 내 엄마 덕분이야. 그녀가 우리를 연결했어. 세월이 흘러 민준은 50살이 되었다. 재단은 전국으로 확장되었고 그는 강연자로 유명해졌다. 그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다. 어느 날 교회 벤치에 앉아 그는 과거를 회상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따뜻했다. 엄마, 감사해요. 당신이 날 아들로 봐줘서 바람이 그의 속삭임을 실어날랐다.
세상은 여전히 가혹했지만 민준의 삶은 증명했다. 사랑은 버림을 이기고 죄를 용서로 바꾼다.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의 변화를 일으킨다. 민준의 재단은 이제 서울뿐 아니라 부산, 대구까지 뻗쳐나갔다. 27살의 그는 첫 번째 국제 컨퍼런스에 초대받았다. 한국의 LGBT 운동가라는 타이틀이 어색했지만 태연의 격려로 무대에 섰다. 저는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한 여인의 사랑이 제 삶을 바꿨죠. 오늘 그 사랑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청중의 박수는 그의 가슴을 울렸다. 컨퍼런스 후 한 미국 활동가가 다가왔다. 당신 이야기, 우리 커뮤니티에 영감을 줘요. 함께 협력할까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세상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온 민준은 태연과 함께 순자의 묘를 찾았다. 봄꽃이 만발한 묘지에서 그는 꽃을 놓으며 말했다. 엄마, 이제 내 이름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웃을 거야. 태연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이들의 엄마가 될 수 있어. 그 말에 민준의 마음이 설레었다. 입양을 고려한 지 몇 달, 그들은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동성 커플의 입양은 논쟁거리였다. 변호사는 성공률이 낮아요. 준비됐나요? 라고 물었다. 민준은 단호했다. 준비됐어요. 순자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사랑으로 싸울게요. 여름, 입양 신청이 접수되었다. 심사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사회복지사가 집을 방문하며 아이에게 안정된 환경을 줄 수 있나요? 라고 물었다. 민준과 태연은 재단의 활동 사진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수십 명의 아이들을 도왔어요. 우리 집도 그 연장선이에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다. 언론에서 동성 부부 입양, 가족의 전통을 무너뜨린다는 기사가 나왔다. 민준은 밤새 울었다. 태연아, 우리가 잘못한 걸까? 태연은 그를 안아주었다. 아니, 우리가 용감한 거야. 포기하지 마. 가을, 법정에서 최종 심리가 열렸다. 판사는 사랑의 형태는 다양하다. 이 부부의 헌신을 인정한다고 선언했다. 민준은 눈물을 흘리며 태연을 껴안았다. 우리가 해냈어. 그들은 6살 소년, 현우를 맞이했다. 현우는 양부모에게 버려진 아이로 눈이 크고 수줍은 미소를 지었다. 첫날 밤, 현우가 아빠들, 나 사랑해, 라고 물었다. 민준은 대답했다. 영원히. 너는 우리 기적이야. 겨울, 가족 생활이 시작되었다. 민준은 현우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그림 수업을 열었다. 내가 느끼는 걸 그려봐. 현우의 그림은 밝은 색으로 물들었다. 태연은 현우에게 기타를 가르쳤고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하지만 도전은 계속되었다. 학교에서 내 아빠들 왜 둘이야? 라는 괴롭힘이 있었다. 현우가 울며 돌아온 날, 민준은 학교에 항의했다. 아이를 보호하는 게 교육의 본분입니다. 교장실에서 벌어진 토론은 지역 뉴스가 되었다. 입양 가족의 권리라는 제목으로. 시간이 흘러 현우가 10살이 되었다. 민준은 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빠도 내 나이 때 버려졌어. 하지만 사랑이 날 구했지. 현우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그럼 나도 강해질 수 있어. 민준은 웃었다. 이미 강해. 내가 우리를 선택해줬으니까. 현우의 존재는 민준에게 새로운 층위를 더했다. 그는 이제 아버지로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법을 배웠다. 29살, 민준의 재단은 정부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 그는 국회 청문회에 증언자로 나섰다. LGBT 권리는 인권입니다. 제 삶이 증명하죠. 그의 마른 법 개정 논의에 불을 지폈다. 태연은 뒤에서 지지했다. 내가 세상을 바꾸고 있어. 결혼 생활도 깊어졌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다니며
제주도의 바다를 다시 찾았다. 여기서 우리 사랑이 시작됐지. 태연의 말에 민주는 키스했다. 부드럽고 영원한. 31살, 현우의 학교 행사에서 민주는 연설을 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청중의 박수는 현우의 자랑스러운 미소를 불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우가 말했다. 아빠, 나도 커서 재단 도울게.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순자의 유산이 이어지고 있었다. 민준의 삶은 이제 안정된 리듬을 타고 있었다. 32, 재단의 연례 행사에서 그는 수상했다. 인권운동가 상회의 영광 속에 그는 순자의 사진을 들고 무대에 섰다. 이 이상은 제 어머니께 드려요. 그녀가 모든 시작이었어요. 객석에서 태연과 현우가 박수를 쳤다. 행사 후 파티에서 한 젊은 활동가가 다가왔다. 선배님, 저도 커밍아웃할 용기가 없어요. 민주는 그를 안심시켰다. 하나씩, 천천히. 내가 준비될 때까지. 집에서 현우의 숙제를 도와주며 민주는 자신의 청소년기를 떠올렸다. 그때의 두려움, 은지의 우정, 순자의 포옹. 이제 그는 그 모든 걸 후배들에게 전수했다. 태연과의 관계도 더 깊어졌다. 그들은 주말에 산책하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아이 하나 더 입양할까? 태연의 제안에 민주는 동의했다. 그래, 가족을 키우자. 여름, 두 번째 입양 과정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여아, 미진이었다. 8살 소녀는 학대 가정 출신으로 눈빛에 상처가 남아 있었다. 미진이 집에 오자 현우가 먼저 다가갔다. 언니, 같이 놀자. 미진의 미소가 피어났다. 민주는 지켜보며 생각했다. 이게 가족이야. 서로를 치유하는. 가을, 재단의 워크숍에서 민주는 트랜스젠더 청소년 그룹을 만났다. 태연의 과거를 공유하며 그는 정체성은 선물이야. 숨기지 마라고 말했다. 한 소년이 울며 안겼다. 고마워요, 아저씨. 그 순간 민주는 순자의 목소리를 들은 듯했다. 잘하고 있어, 아들아. 겨울, 크리스마스에 가족은 교회를 찾았다. 현우와 미진이 코러스에 참여했고 민주는 벤치에 앉아 회상했다. 여기서 시작됐지. 태연이 다가와 어깨를 감쌌다. 추억이 많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희망도. 33살, 법 개정이 통과되었다. 동성 결혼 합법화. 민주는 뉴스를 보며 울었다. 엄마, 봤어? 우리가 해냈어. 재단은 축하 파티를 열었고 수백 명이 모였다. 현우가 토스트를 했다. 아빠들 덕분에 세상이 좋아졌어요. 미진은 그림을 그려 선물했다. 밝은 무지개 집. 34살, 민주는 책 두 번째 판을 냈다. 사랑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태연과 공동 저자. 출판 기념회에서 그는 이 책은 우리 가족 이야기예요 라고 말했다. 서점 줄은 길었고 독자들은 사인을 받으며 용기 줘요 라고 속삭였다. 35살, 현우가 중학생이 되었다. 학교 프로젝트로 가족의 의미를 발표했다. 제 가족은 특별해요. 두 아빠와 여동생, 그리고 하늘의 할머니, 반 친구들의 박수가 터졌다. 민주는 자랑스러워 눈물을 훔쳤다. 시간의 강물은 민준을 더 넓은 바다로 이끌었다. 36살, 그는 운인권위원회에 초대되었다. 제네바의 회의실에서 한국의 변화를 증언했다. 한 소년의 버림받음이 이제 수천 명의 희망이 됐어요. 국제 언론이 그의 이야기를 다뤘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현우와 미진을 껴안았다. 아빠가 세상을 바꿔왔어. 아이들은 웃었다. 우리가 도왔잖아. 태연과의 사랑은 여전했다. 그들은 매년 기념일을 제주도로 보냈다. 여기서 다시 약속할게. 영원히,
바다바람이 그들의 맹세를 증명했다. 하지만 삶은 평탄하지 않았다. 재단 예산 삭감 소식이 왔다. 정부 정책 변화로 비전통 가족 지원이 줄었다. 민주는 항의 시위를 주도했다. 인권은 정치가 아니에요. 거리에서 그는 순자의 목걸이를 쥐었다. 그 힘으로 버텼다. 여름, 시위 중 경찰과 충돌이 있었다. 민주는 체포 위기에 처했지만 지지자들이 모여 풀려났다. 태연이 병원에서 기다렸다. 바보, 조심해. 민주는 웃었다. 내가 있어서 무섭지 않아. 가을, 예산이 회복되었다. 시민청원이 성공한 덕, 민주는 함께라면 불가능 없어라고 소셜 미디어에 썼다. 팔로워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현우는 아빠, 스타 됐네, 라고 놀렸다. 겨울, 미진의 생일 파티. 가족과 친구들이 모였다. 미진이 나도 커서 변호사 되게. 약한 사람 도울게 라고 말했다. 민준의 눈이 촉촉해졌다. 순자 엄마의 DNA가 흐르네. 37살, 민준은 다큐멘터리 감독과 협업했다. 벤치에서 빛으로라는 작품. 촬영 중, 혈연 어머니가 출연했다. 아들을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이제 자랑스러워요. 그 장면은 민준의 눈물을 자아냈다. 38살, 현우의 첫 연애. 소녀와의 데이트를 걱정하며 민준은 조언했다. 사랑은 존중이야. 내 마음 따라가. 현우는 아빠처럼 할게라고 웃었다. 39살, 태연의 건강 문제. 스트레스로 위궤양. 민준은 일을 줄이고 돌봤다. 쉬어. 내가 지킬게. 태연은 내가 있어서 살아라고 속삭였다. 40살, 재단 10주년. 대규모 콘서트. 현우와 미진이 무대에 섰다. 할머니의 사랑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민준은 뒤에서 울었다. 완성된 삶이었다. 41, 민준의 일상이 더 풍요로워졌다. 그는 대학 강의 교수로 초빙되었다. 인권과 가족 과목에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여정을 강의했다. 실패와 아픔이 성장의 씨앗이에요. 한 학생이 선생님, 어떻게 포기하지 않았나요? 라고 물었다. 민준은 순자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 여인이 제 뿌리예요. 태연은 재단의 예술 프로그램 디렉터가 되었다. 현우와 미진의 그림과 음악을 전시했다. 아이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가족 여행으로 강원도로 갔다. 산책로에서 미진이 아빠들, 나 행복해 라고 말했다. 그 말은 모든 피로를 식혔다. 여름, 국제 LGBT 컨퍼런스에서 민주는 키노트 스피커. 아시아의 목소리로 환영받았다. 한국은 변하고 있어요. 사랑의 힘으로. Q&A에서 기독교 배경에서 어떻게, 라는 질문에 신은 사랑이시라 했어요. 판단이 아닌 포용을 이라고 답했다. 가을, 현우의 대학 입시. 예술대에 합격. 아빠 그림 따라갈게. 민주는 내 길을 가라고 격려했다. 입시 스트레스 속, 현우가 가족 덕분이야 라고 편지 썼다. 겨울, 크리스마스의 교회 초대 강연. 민주는 벤치에 앉아 이야기했다. 여기서 제 삶이 시작됐어요. 이제 여러분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교인들이 눈물을 흘렸다. 변화의 물결. 42, 미진의 중학교 입학. 친구 사귀기 어려워했다. 민주는 재단 친구들을 소개했다. 너처럼 강한 애들 많아. 미진의 미소가 돌아왔다. 43, 태연과의 10주년 기념. 작은 파티. 너와 만나 사랑을 배웠어. 태연의 토스트에 민주는 영원히라고 답했다. 44, 재단 확장. 지방 쉼터 개소. 민주는 리본 커팅하며 순자 엄마의 꿈이라고 말했다. 현지 아이들이 환호했다. 45, 현우의 첫 전시회.
민준의 테마를 이어받아 희망의 벤치. 아빠, 이건 우리 이야기야. 감동의 물결. 46. 민준의 삶의 새로운 챌린지.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쉬어야 해라는 의사 말에 그는 웃었다. 쉬는 법 모르겠어요. 태연이 나처럼 일하고 타박했다. 그는 명상과 산책으로 조절했다. 현우와 미진이 아빠 건강 챙겨라고 메모를 남겼다. 37이 아닌 47, 국제상 수상. 인권 기여상. 서울로 돌아와 가족과 축하. 미진이 할머니도 기뻐할 거야 라고 말했다. 여름, 가족 캠핑. 텐트에서 별을 보며 이야기. 현우의 꿈, 미진의 미래. 민주는 너희가 내 꿈이야 라고 속삭였다. 가을, 재단 스캔들. 직원 비리 의혹. 민주는 조사에 협조하며 투명하게 다뤘다. 결과 무죄. 신뢰가 재단의 기반이라고 선언. 겨울, 현우의 결혼. 소녀와의 약혼식. 민주는 축사에서 사랑은 용기라고 말했다. 눈물의 축복. 48, 미진의 고등학교. 과학 올림피아드 수상. 아빠들처럼 세상 바꿀게. 49, 태연의 은퇴. 이제 너만 봐. 여행 계획 세웠다. 유럽으로. 50살, 민준의 회고록 출간. 벤치의 아들. 베스트셀러. 인터뷰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걸을게요. 51, 민주는 재단 회장으로서 후계자 양성. 현우가 합류. 아빠, 함께하자. 부자 대를 잇는 감격. 태연과 유럽 여행. 파리 에펠탑 아래 사랑의 재확인. 미진의 대학 합격 소식 받음. 여름, 글로벌 프로젝트. 아시아 LGBT 네트워크 설립. 연대가 힘. 가을, 순자 기념상 제정. 첫 수상자 은지. 민준 덕분에 여기 있어요. 겨울, 가족 크리스마스. 손주가 태어났다. 현우의 아이. 민준은 안고 순자 손녀라고 불렀다. 52, 건강관리. 요가 시작. 태연과 함께. 늙어도 함께. 53, 미진의 결혼. 아빠들, 고마워, 축복의 눈물. 54, 재단 20주년. 대형 페스티벌. 수만 명 모여 무지개 깃발. 55, 민준의 마지막 강연 투어. 내 이야기 끝, 여러분 이야기 시작. 56, 민준은 은퇴 준비. 후배들에게 넘겨야 태연과 제주 정착 계획. 현우와 미진의 아이들 교육. 사랑 가르쳐. 여름, 손주와 놀이. 할아버지, 이야기 들려줘. 벤치 이야기. 가을, 회고 전시회. 그림과 사진. 인생의 캔버스. 겨울, 교회 방문. 벤치에 앉아 기도. 엄마, 감사해. 57, 책 최종판. 영원한 사랑. 전 세계 번역. 58, 태현의 병, 노화. 민준 돌봄. 함께 늙자. 59, 가족 모임. 세대 이어짐. 60, 민준의 마지막 메시지. 사랑은 버림을 이겨. 한 사람이 시작으로. 그의 삶은 끝났지만 유산은 영원. 교회 벤치에 새 이름 새겨짐. 민준의 희망. 비가 내릴 때 사람들은 그곳에서 용기를 찾는다. 사랑의 승리.